자, 네 번째 용호정의 바로 아래, 박스 아래 보시면 이제 중개가 나올 겁니다. 자, 중개도 이제 용호정의가 여기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내용까지 점검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중개 종류는 뭐가 있고, 자, 중개하고 좀 유사한 계약은 뭐가 있을까요? 자, 중개 판례는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옵니다.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가 가장 기본이 되니까 시험 문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용어정에서 이제 몇 개가 나온다고요? 3개가, 용어정에서 이제 3개가 나와야, 그래야 중개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가 성립하기 위해서 물건을 누가 가지고 온다고 했으나 빈손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자, 밑줄 한번 꼭 해놓으시고요.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거래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거래 당사자 와서 매매나 그리고 교환이나 임대차를 부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권리를 꼭 박스에 넣으시고요. 시험장에서 그 밖의 권리를 빼먹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통수를 많이 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야. 그리고 득실 변경. 자, 매매에서 이제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그리고 전세권에서는 잠시 변경될 겁니다. 민법도 득실 변경이 나옵니다. 행위를 뭐합니까? 알선을 하는 것. 알선해주는 개업공인중개사. 그 셋이 나왔을 때 중개 3요소. 3요소가 아닌 게 이제 등록관청, 그리고 중개사무소, 중개보수는 3요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식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나눠놨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 자, 뒤쪽에서 이제 중개 대상물의 성격을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요.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토지를 보시가, 우리 토지가 이제 연속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인데 그 토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될 겁니다. 우리 토지가 없으면 건물도 서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람도 토지가 없으면 땅을 밟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론에서 뭐 부동성이네, 부증성이네, 개별성이네, 이런 소리를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토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여기입니다. 만들어봐야 또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있는 것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알고 있어라. 부동산 현상이 왜 시험 문제 나오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건축물. 자, 건축물도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요. 여기는 건축물도 두 번째. 자, 뒤쪽에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나와 있습니다. 말만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지. 자, 뒤에는 아예 중개사물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토지 건물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임목도 되고요. 자, 네 번째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여기가 이제 중개 대상을 재단, 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단체니까 여기는 한 개로서 거래를 해야지 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뒤쪽에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 대상을 쭉 보셨고요. 자, 그 물건을 가지고 와야 뭐가 된다? 중개가 된다. 그 물건 없으면 중개가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쪽에서 이제 거래 당사자가 나오죠. 우리 매매 쪽에서는 매도일, 그리고 매수인, 임대 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전세에서는 전세권 설정자, 그리고 전세권자가 나올 겁니다. 막 지상권 설정자하고 지상권자가 나올 겁니다. 등기법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누가 권리를 얻고 누가 권리를 잃느냐. 권리를 잃게 되시는 분은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실무하실 때 그런 거 설명을 해야지 괜히 또 주무시면 안 돼요. 입니다. 설명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수십억을 날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구상권 들어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밖의 권리, 항상 이렇게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빼먹는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여기는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빠졌다, 아니면 뭐가 추가가 됐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번에 우리 매매는 민법 등에서 배우실 거고, 교환도 배우실 거고, 그리고 디귿번에 임대차, 요 셋이 바로 이제 채권행위가 나올 겁니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행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권리가 이제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용유물권, 전세권이나, 그리고 저당권이나 유치권이나, 그리고 질권 같은 게 이제 담보 물건이니까요. 정말 여기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겁니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문장도 꼭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A번 쪽에 이제 소유권, 당연 중개사항이 되겠죠. 자, 먼저 사용이나 수익이나 처분이 완벽한 물권계입니다. 자, 소유권은 매매를 통해서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매매할 때 이제 매도인, 매수인, 거래대금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2억 5천을 달라는 겁니다. 또 매수인은 1억 5천을 사겠다는 겁니다. 양보하세요. 2억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성립됐을 때 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협상을 해줬으니까, 다리를 놔줬으니까 뭐가 되도록 거래가 성립되도록. 자, 그랬을 때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용익물권이 나오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인데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떼서 주면 뭐가 된다고요? 용익물권. 자, 우리 물권은 성격이 너무 강하니까요. 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지상권, 자, 두 번째는 지역권, 자, 세 번째는 전세권. 이 세 개가 바로 용익물권. 항상 등기를 했을 때지. 등기 안 했을 때는 전세권이고 지상권이고 그리고 지역권도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등기했을 때. 그래야 전세권이 태어나고요. 지상권도 등기를 했을 때 태어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이제 설정 같은 거 해주고 이제 협상 등을 해주고 토지 사용료, 지료 같은 거 협상을 해주고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익물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본 쪽에서 이제 담보물권도 나오죠. 이제 담보물권 쪽에서 이제 저당권이나 또는 건조당권이나 그리고 담보가등기 그리고 양도담보나 매도담보.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중개 대상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요. 어떤 권리는 되고 어떤 권리는 안 되고 꼭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험 문제 찾기 많이 어렵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저당권 뭐 설정도 당연히 토지 건물 자체가 이제 넘어가니까 설정하면서 넘어가니까 협상을 봐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고 은행하고 매수인하고 그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협상 봐주면 보수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C번 쪽에서 우리 점유권 보시가 점유권은 이제 도둑놈한테도 인정되죠.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 점유권입니다. 근데 점유권은 법정 물권이다 보니까요. 중개가 되기 어려워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번 쪽에 이제 우리 질권 보시가 질권은 뭐를 대상으로 합니까?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설정하니까요. 카메라 들고 그리고 휴대폰 들고 돈 빌려 쓰려면 어디로 갑니까? 전당포를 가겠죠. 대신에 이제 은행에다가 돈 빌려 쓰려면 토지나 건물을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이 아예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우리 판례도 뭐 자세히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쪽에 환매권, 우리 환매권은 매매가 다시 진행된다. 근데 환매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환매권은 성립할 때는 중개상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매권은 매매 계약할 때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자리에서 언제 사오겠다. 매매가 다시 순환되니까요. 다시 진행되니까 언제 사오겠다.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개업공인중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5년 딱 한 번만, 동산은 3년만. 민법도 자주 나오고요. 등기법도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환매권은 성립할 때는 안 되겠지만 언제는 됩니까? 환매권을 또 이전할 때는 여기는 중개가 뭐 한다고요? 가능하다는 거.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F번 쪽에서 이제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전적으로 속했다는 일신 전속성. 그러면 양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임차권 보통 양도가 되는데 동의를 받으면. 근데 여기는 일신 전속성을 갖고 있으면 아예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물건은 중개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은 거래사고를 내셨다고 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전속적인 권리, 그리고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20년 동안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써놓으면 세월의 경과로, 시간 경과로, 그리고 성립하는 거지.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게 절대 아니다. 세우라, 내오라 그러면 20년만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중개는 아예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성격상으로, 중개가 개입되기 좀 어려운 것들, 뭐 사용대차나 그리고 증여나 이런 것들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대차도 아니죠. 임대차나 대상이 되죠. 뭐 상속이나 수용이나 다 안 됩니다. 법률 규정을 통해서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잘 정리해놨죠. 자, 우리 소유권하고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가능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를 맞춰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옆에 법률 규정이나 그리고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성격상으로 안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토지 건물이면 다 중개 대상이다. 그러면 X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안 되고 다 여기도 메모를 해 놓으시면
정리를 정확하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경매나 공매도 안 될 거고요.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지, 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아서 하지, 수용도 국가가 도로를 수용하지, 그런 것들은 알아서 소유권이 이전되다 보니까 우리 개업공유사가 이전시킬 수가 아예 없습니다. 끼워봐야 안 되는 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알선하는 우리 행위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 알선은 누가 합니까?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들이 나중에 알선을 해주실 겁니다. 합의를 맞춰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알선. 그 알선까지 있었을 때가 이제 여기는 중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쪽에서는 중개행위 성격이 나왔죠.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는 법률행위에 해당될까요? 사실행위에 해당될까요? 한번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중개한다고 물건 한번 가서 볼 거고요. 그리고 소개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장조사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가는 게 사실행위인가요? 아니면 법률행위인가요? 입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권리의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혼인신고 안 해갖고 살 때 뭐라고 합니까? 사실혼 그럴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남자, 여자가 권리의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빠이빠이 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대신에 법률혼이 됐을 때 나중에 재산도 반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됐을 때, 법률혼이 됐을 때, 법률행위가 됐을 때 권리의무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중개는 사실행위에 해당되니까요. 여기 권리의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현장으로 안내하는 거 권리 때문에 간 거 아니고 의무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사실행위였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조적인 준비행위니까요. 독립적인 행위는 아니다. 매매 부탁하게 되면 보조하는 준비행위.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독자적인 행위. 우리 독자적 행위는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도 소개시키고 매수인도 소개시키고, 자, 그런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말 철저한데요. 상사중개는 아예 이 법상으로는 있을 수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상인과 상인 사이 아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굽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보통 이제 매도 매수인, 자, 그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요. 여기는 민사중개다. 자, 어떤 경우도 상사중개는 있을 수가 아예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하고 중개도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 민법 등에서 대리를 잘 배우실 겁니다. 우리 대리는 매수인을 대신해서 또 매도인을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니까요. 계약 당사자인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남의 계약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우리는 계약 자체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축구장에서 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축구공 가지고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꼭 해놓으시고요. 대신에 대리인은 여기는 분명히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행위가 법률행위에 비해서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인데 철저하게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공통적으로는 중개나 대리나 남의 계약을 돕고 있다는 행위는 똑같다는 것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뭐 위임이나 그리고 도급이나 현상 광고나 대리나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유사한 점, 같은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건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대리 부분만 소개를 해놨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우리 네 번째가 중개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중개 종류도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는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만 잠깐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가로 네 번째 중개 종류에서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업무에 관여를 하느냐. 관여를 많이 하는 중개도 있을 거고요. 관여를 별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지시중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중개. 지시중개는 전시만 해놓고요. 거래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두 번째가 참여중개는, 그리고 매개중개는 거래까지 완벽하게 했을 때 거기가 이제 참여중개, 거래까지 하게 되면 참여중개, 거래를 하지 않고요. 전시만 해놓고 그게 중개다라고 했을 때는 전시중개라는 거. 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관여를 하느냐 많이 하느냐 아니면 별로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시험 문제감으로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니까요. 그 정도만 관여 정도에 따라서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쪽에서 이제 중개행위 대상.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자, 먼저 상인과 상인님은 상사중개. 우리는 상사중개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중개만 합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아까 우리 매매 쪽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개인과 개인인지 상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중개만요? 철저하게 민사중개만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민사중개 성격만 가지고 있고요. 자, 뒤쪽에 이제 박스로 이제 상사중개, 민사중개 구분해 놨습니다. 그 박스보다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내용만 점검을 꼭 해놓으시고요. 자세히 묻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이제 구분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의무 정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매도 매수만. 자, 원래는 매도 매수만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성립시킬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성립됐을 때 아까 상인의 보수에서 봤습니다. 우리 매도 매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의무가 있네요. 자, 그런 경우는 일방적 중개. 자, 대신에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약속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계약을 성립시키겠다. 성립 못 시키면 나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도인도 의무가 있고요. 누구도 개업공인중개사까지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의무가 있네요. 자, 그런 경우는 쌍방적 중개. 자, 보통은 일방적 중개인데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는 무슨 중개가 성립한다고요? 쌍방적 중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이제 네 번째, 여기는 아주 편하고요. 중개사물 어디 있느냐. 자, 먼저 안에 있으면 국내 중개. 보통 다 국내 중개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 자, 물건 자체가 외국에 있으면, 물건 자체가 미국에 있으면, 캐나다에 있으면, 자, 그때는 국제 중개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중개는 안 해요, 입니다. 그런 중개 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협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제법이 관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국내법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국내 중개만 하지 국제 중개는 하질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했다고 뭐 교도소 보내는 거 아니지만요. 할 거는 아니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법이나 제도에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 자, 먼저 법이나 제도에 근거를 두면은 공인중개라고 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준 중개니까요. 그래서 그게는 공인중개. 그리고 이제 법이나 제도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게 되면, 근거를 하지 않게 되면 거기는 사중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하는 중개가 사중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행위를, 자, 누가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혼자 하느냐 아니면 두 명 이상이 하느냐. 자, 먼저 혼자 했을 때는 단독 중개. 여기도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단독 중개. 자, 두 명 이상이면 공동 중개. 앞으로 이제 실무 나가서 옆집하고 같이 하게 되면 두 명 이상이 했었죠. 거기는 공동 중개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단독 중개. 어렵진 않습니다. 자, 물건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인가 두 명 이상인가. 자, 그런 중에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가 이제, 자, 의뢰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의뢰 형태가 이제, 자, 직접적으로 의뢰를 하느냐, 그리고 간접적으로 의뢰하느냐, 제1중개와 제2중개.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개 의뢰인 쪽에서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왔습니다. 거기는 첫 번째 제1중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혼자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1중개계약에서 태어난 거니까요. 덧붙어서 나온 거니까. 자, 그런 중개는 제2중개라고 합니다. 의뢰인이 분명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1중개는 중개 의뢰인과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제2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는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 5번 쪽에서 중개 3요소가 이렇게 나왔죠. 3요소. 그 3요소가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중개 대상물,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오신 중개 의뢰. 여기에 등록관청 전혀 안 나오고요. 중개사무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 정도만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나오죠. 아까 이제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격만 취득하신 분, 수행X, 그리고 등록X, 그리고 영업X, 보조도 다 X, 장롱 속에다 고이 매셔 놓으신 분. 자, 그럼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다르고요.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다릅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다릅니다. 시험 문제는 막 섞어 놓을 거니까요.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출제하시는 분들은 많이 노릴 거니까요. 유사품에 꼭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섞어서 헷갈려 보십시오. 라고 이제 문제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중개업. 자, 누가 중개업 하는 거 보니까요. 누가 찾아오고, 그리고 보수도 받고. 자, 중개를 뭘로 한다고요? 밥 먹듯이 개입니다. 직업으로 개입니다. 업으로 하는 것.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중개를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했을 때, 자, 그 업은 계속 반복적이지. 한 번 해가지고 업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 객관적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이제 중개업도 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중개업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추세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어 정의 한번 알아보시니까요. 먼저 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보수도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중개 그리고 업에다가 보수하고 업을 자꾸 빼먹는다. 라고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자, 그 소리가 들려야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고 그 얘기입니다. 가로 2번 쪽에서 다른 사람이 의뢰. 여기 이제 불특정 다수니까요. 만약에 회사가 사업만 아니면 구청에서 주민만 그건 중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상가만 그리고 토지만 그리고 학생만 그리고 직장인만 자 그런 경우는 불특정 다수니까요. 괜히 여기다가 특정 다수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불특정이 다수계입니다. 거기는 중개업이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번부터 니을번 그 소리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수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보수를 안 받게 되면 중개업은 아니다. 보수를 받았을 때 거기가 중개업. 정말 안 받게 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중개를 뭘로 한다고요? 밥 먹듯이입니다. 계속 반복적. 그리고 횟수만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이 생각까지도 보게 되니까 만약에 간판을 걸었을 때 계속해 보여 목적이 있었던 거니까 한 번도 중개업 못했을 때 에도 무등록으로 3년이나 징역이나 2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판례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대사, 거기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중개업자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을 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받으신 분, 자, 그분이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위쪽에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자격증 없는 분도 한 20%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부칙에 규정된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신고만 하십시오. 자, 누구든 중개업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61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2번 쪽에 이제 사무소하고 이제 등록만 밑줄에 놓으시고요. 가로 1번은 그리고 가로 2번 쪽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보통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로 보니까 99%가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인도 회사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법인으로도 가능. 그러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 두 개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사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14조만 업무만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하고요.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상이 과반수가 아닙니다. 반수 이상이 아닙니다. 3분의 1 이상이 누구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은 이제 특수한 법인이 있는데요. 농협도 그리고 산림조합도 그리고 특수업자 요 분들도 이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공사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가능하다. 신탁업자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는 주된 업무가 있으니까요. 부수적으로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자, 먼저 은행일이 있는데 농지만 조합원만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게 지역농협동조합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긴 뒤쪽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부칙에 자격증 없다는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법 아래쪽에다 부칙에다가 아예 써놓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세요. 법 자체 아예 안 보이고요. 뒤에다가 아예
배치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격증 없는 분이 바로 이제 여기는 불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분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소리를 쓸 수가 아예 없습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박스가 이제 특수한 법인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공사도 나오고, 그리고 농협도 나오고, 자, 뒤쪽에서 이제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냐 뒤쪽에서 보시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만, 그리고 이 박스는 자세히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보시면 나중에 골탕만 먹습니다. 간단하게 점검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법적인 지위 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자, 먼저 당연히 전문 직업이 아까 이제 보수는 상인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약정을 했건 안 했건 거래가 무조건 성립됐을 때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보시가 자, 누구 밑에 소속이 돼 있다고요? 개업공인사한테 소속이 돼 있습니다. 업무를 뭐 합니까?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고, 모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가 있고, 가로 안에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법인은, 자, 임원이나 사원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포함을 한다고 했지. 여기다가 제외가 아니라 포함, 꼭 포함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포함이라는 문장 꼭 동그라미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 제외가 아니었었다. 정말 중요한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도 이제 수행에다가 동그라미를 써요. 수행은, 요 수행만큼은 확인 설명서 써도 괜찮고, 거기 가서 써도 괜찮고, 확인 설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는다. 교도소를 장기간 갑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가로 2번은 이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격정지도 얻어맞는 것.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소속공사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중개보조 꼭 박스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별표를 2개 정도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거기를 다시 한번 꼭 박스해 놓으시고요. 지금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시험장에서도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개업공인사한테 소속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뒤쪽에 중개사무에 대한 뭐를요? 현장 안내를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를 그리고 일반 서무를 개입니다. 자, 일반 서무와 관련된 그리고 바로 여기는 업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한 업무를 어떻게 보조를 하시는 분, 수행이 아닙니다. 보조지. 수행은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 지금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고용신고도 반드시 해줘야 나중에 업무정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업무정지를 당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개 쪽에서 이제 용어정의 이제 쭉 봤었고요. 자, 중개 쪽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중개 종류가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중개 종류가 정말 상당히 좀 하기 싫으실 거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상당히 또 골치 아프니까. 자, 네 번째, 중개 종류. 자, 중개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개 종류도 예전에는 쭉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분해 볼 건데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바로 관여, 자, 별로 관여를 안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관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관여 정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별로 관여 안 하면 이게 이제 전시를 더 많이 쓰니까요. 전시중개 봐라. 자, 그리고 아예 끝납니다. 거래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중개가 전시중개계입니다. 뭘 안 한다고요? 전시만 했지 거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시만 해도 2만 원 그 정도 보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는 아예 하지 않고요. 정말 버르장물이 없습니다. 그냥 봐라.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중개가 이 법에 어디 있냐입니다.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참여중개계입니다. 어디까지 참여했다고요? 거래까지 참여를 했었다. 바로 이제 참여중개는 뭐도 한다고요? 당연히 뭐 전시 외에 뭐까지도요? 거래까지 했을 때 자, 그게 바로 이제 참여중개. 그리고 관여 정도가 전시중개는 별로 안 되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관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끝까지 관여를 했더라는 겁니다. 관여를 많이 했을 때는 참여중개, 별로 안 했을 때는 전시중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로 이제 우리 개업공유사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의무 정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쪽만 우리 매도 매수만 의무가 있었을 때 그러면 한쪽만입니다. 자, 그 중개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중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방적 우리 바보같이 이제 동의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했을 때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매도 매수인과 개업공유사가 똑같이 의무를 지더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통 일방적 중개는 누구만 중개 의뢰인만 의무가 있는 쪽이고요. 보수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누구 의뢰인 외의 계입니다. 누구까지입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까지도 쌍방 이렇게 똑같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합의를 보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숫자가 얼마냐입니다. 숫자가 먼저 혼자면 여기는 아주 편합니다. 혼자면 단독 중개, 2명 이상이 무슨 중개입니까? 자, 앞으로는 공동 중개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같이 하지. 내 집에 40평짜리가 없습니다. 옆집에서 빌려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못 빌려오면 거래를 못 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중개행위를 누굴 대상으로 할 거냐입니다. 여기는 중개행위에. 자, 중개행위를 누굴 대상으로 할 거냐입니다. 중개행위에. 자, 뭐라고요? 대상. 자, 그 대상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상인과 상인이면 무슨 중개라고? 여기는 상사중개. 자, 상사중개는 이법상 중개가 전혀 아닙니다. 자, 무슨 중개? 상법상의 중개입니다. 상인과 상인 사이는 거기는 우리가 할 중개가 아니다. 거기다 이제 민사중개입니다. 민사중개. 요 민사중개가 우리가 할 중개입니다. 여기는 이 법상의 중개다. 이 법상 중개가 바로 이제 여기는 민사중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구분하시고요. 다섯 번째, 우리 교재는 좀 안 나오긴 했지만 중개행위입니다. 중개행위를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또 약하게 하느냐. 중개행위의 강약에 따라서도 여기는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행위를 약하게 했을 때는 소극적 그래입니다. 소극적 중개입니다. 소극적인 중개. 중개행위를 약하게 했을 때, 그 소리가 이제 토지 소개해달라 그럼 토지만 소개하시라는 겁니다. 건물 소개해달라 건물만 소개를 하시라는 겁니다.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게입니다. 니은번에 이제 여기 이제 소극적 말고 적극적인 중개입니다. 적극적 중개는 여기는 토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돈 된다고 건물을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금쟁이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판단을 그르쳐 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개행위를 강하게 했을 때, 중개행위를 약하게 했을 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여기는 중개대상물이 어디 놓여 있느냐. 중개사물의 소재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뭐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먼저 안에 있으면 국내 중개, 보통 다 국내 중개 할 겁니다. 안에 있으면 국내 중개가 될 거고요. 바깥에 있으면 무슨 중개입니까? 여기는 국제중개. 국제중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국제중개는 국제중개, 국제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법상 중개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협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형태에 따라서 이제 제1중개, 중개의뢰인하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제2중개는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니까요.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리고 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형태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신 분이 먼저 혼자 찾아왔으면 일방중개. 우리의 형태가 두 명이 모두 다 찾아왔을 때는 쌍방중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교재 소개가 조금 안 돼 있어도 간단하게 점검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세히는 안 내게 될 거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용어 정의도 쭉 한번 보셨으니까요. 이제 중개대상물이 이제 여기도 시험 문제 다음번에 꼭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는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용어 정의가 6개. 특히 이제 중개 그리고 중개업.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판례까지도 점검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한 문제는 나오고 그리고 재정 목적이 안 나오면 용어 정의가 2개씩이나 나옵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괜히 또 안 보던 문제, 예상을 안 했던 문제 나오시면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개대상물 거기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